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24페이지인데요. 시험은요, 좀 헷갈리게 나오는 게 좀 매력인데, 34번 문제가, 24페이지 34번 문제가 조금 헷갈리는 문제니까 보겠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건데, 1번, 2번에 보니까 대법원 얘기죠. 3번, 4번이 헌법재판소 얘기인데, 이게 이제 대법원, 사법부죠? 대법원. 그 다음에 이제 헌법재판소. 둘 다 법을 다루고는 있는데, 이 사법부는 뭘 다루고 있는 거야? 법률 가지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는 뭐야? 헌법 가지고 이제 논다 하면 안 되고, 연구하는 그 집단인데, 대법원에는 이제 대법원장이 있죠. 제 높으신 분. 대법원장이 있고, 또 누가 있어요? 대법관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가 뭐야? 헌법재판소장이 있겠죠? 헌법재판소의 장. 그 다음 헌법재판관이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야. 그 밑에 조문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밑에 보니까 헌법 제5장 법원이 있죠? 제6장이 뭐야?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래서 법원이 먼저 나왔는데 104조입니다. 1항에 보니까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래서 임명권자는 누구야? 대통령이지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은 지금 뭐야? 국회가 동의를 해줘야 돼. 동의가 있고, 그럼 대법관도 국회 동의가 필요할까요? 국회 동의 필요합니다. 그 다음 헌법재판소장 할 때 국회 동의 필요할까요? 우리 선생님? 네, 동의는 필요했던 거. 동의 필요할 것 같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얘기는 나왔나 안 나왔나? 요거는 없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출제했는데 잠깐 볼게요. 104조 1항에 보니까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 다음에 2항에 보니까 대법관은요,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대법원장이 제청이 무슨 말이야? 제안하여 청한다 해서 대법관 뽑을 때 대법원장이 제청을 합니다. 이 사람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제청을 하는 건데, 헌법재판소는 지금 보니까 이 대법원과 다른 거죠. 헌법도 보니까 제5장에 있고 6장에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전체 몇 명이야? 9인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보니까 3인 있었죠? 3인은 누구야? 국회. 그 다음에 3인은 뭐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 나머지 3인 대통령의 권한인데, 입법, 사법, 행정부가 다 이렇게 나눠서 골고루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재판관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란 말이 필요가 없어요. 왜? 각각의 3인이 있기 때문에 여긴 동의가 빠집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그 사망인데요.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 무슨 말이야? 일반 법관들이죠. 이런 것은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서 누가 임명한다?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그래서 일반 법관들은 누가 임명한다? 대법원장이 임명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장의 임명권자 대통령, 대법관의 임명권자 대통령인데, 거기에 보니까 절차 중에서 국회 동의 둘 다 얻습니다. 근데 대법원의 제청이 들어가죠. 근데 헌법재판소 여기 111조가 그 관장사항 5가지 우리가 외웠었고요. 그 다음에 그 2항에 보니까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구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바로 한번 사항 먼저 보죠. 사항. 헌법재판소장이죠. 소의 장이니까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해서 비슷해요. 이거하고 대법원장 뽑을 때나 헌법재판소장 뽑을 때 마찬가지. 국회의 동의와 대통령 임명이죠. 근데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국회 동의라는 절차가 필요 없는 게, 거기 3항에 보니까 재판관 9명 중에서 3명은 뭐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 또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이기 때문에 굳이 국회 동의라는 게 필요 없겠죠. 그래서 문제 한번 확인합니다. 34번 옳지 않은 거 읽어보죠. 1번부터.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맞고요. 그 다음 2번.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것도 맞네요. 3번.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거기까지는 맞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맞죠? 읽어보죠.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럼 틀린 부분이 두 군데죠? 헌법재판관 대통령이 임명한다로만 돼 있죠? 국회의 동의나
헌법재판소장의 제청은 없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은 9명 전체지만 대통령이 단독으로 이렇게 뽑을 수 있는 건 이제 3명이죠. 나머지 3명은 뭐야? 하나는 국회, 하나는 대법원에 속하는 대법원장 지명하는 자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국회의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35번입니다. 여기 시험에서 우리 헌법 시험하면 잘 나오는 게 요건데요. 지방자치에 관련된 겁니다. 이거 지울게요. 거기 밑에 한번 보죠. 헌법 제 8장이라고 되어 있죠. 8장이 뭐야? 지방자치인데 조문이 몇 개 없어요. 지방자치 관련된 거. 먼저 조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117조인데요. 1항부터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무슨 말이야? 뭐 우리가 광역이라고 해서 뭐 서울특별시 또 인천 광역시 이런 게 이제 지자체인데 주민의 복리니까 이제 복지죠.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그다음 중요한 게 이게 법률의 범위냐 아니면 법령의 범위냐 이게 다른데 법률은 말 그대로 국회에서 만든 게 법률이고요. 법령은 무슨 말이야? 법률과 플러스 뭐야? 영이니까 뭐 시행령,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이런 것들을 이제 법령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법률과 각 명령이죠. 명령. 그러니까 법률 플러스 명령이란 말이야. 그래서 법률이나 명령 이걸 이제 포함한 게 법령인데 지금 보니까 지자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죠. 그래서 시험 잘 나오는 게 법률을 저 함정을 파요. 그래서 법률의 범위가 아니고 지자체는 법령의 범위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지자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배워볼게요. 지방자치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대표적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강원이 지금 뭘로 되어 있어? 강원특별? 자치도인가? 자치도. 여기에 보면은 도지사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강원특별자치도 의회가 있겠죠. 의회. 그러면 도지사라고 하는 대빵이 만드는 거기 보니까 규정이죠. 지방자치 규정인데 도지사가 내릴 수 있는 권한의 어떤 규정이 뭐가 있을까요? 규칙 제정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지사, 서울특별시장 이런 사람들이 만드는 게 뭐야? 규칙입니다. 그 다음에 각 지자체 의회가 있죠. 의회가 만들 수 있는 게 이제 조례야, 조례. 조례 제정권이 있어요. 들어봤죠, 조례. 그러면 규칙 제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 지자체 장 규칙. 그 다음에 의회가 가지고 있는 게 뭐야? 조례입니다, 조례. 이게 이제 지자체에서 규정 만들 수 있는 건데, 그럼 이 규칙과 조례는 뭐를 어기면 안 돼? 상위법이죠. 그러면 상위법이 뭐가 있어? 헌법도 있고, 법률도 있고,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어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도지사가 이제 규칙 제정권, 지자체 장이죠. 의회가 만들 수 있는 게 뭐야? 조례. 이와 같은 규정을 만들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규칙과 조례는 각각 주체가 달라요. 서울시장이 만들었다? 규칙이죠. 서울시 의회가 만들었다? 조례입니다. 그래서 규칙이나 조례 이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니까 2항입니다. 117조 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뭘로 정한다? 법률로 정한다. 이것도 좀 잘 나옵니다. 118조 지방자치단체에 뭐야? 의회를 둔다. 의회가 있어야 됩니다. 2항 읽어볼까요?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 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이건 법률을 정한다. 그래서 중요한 게 법률이 아니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가 아까 뭐였어요? 자치에 관한 규정. 그러니까 자치에 관한 규정이 아까 뭘 얘기하는 거야? 규칙이나 조례 이와 같은 것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죠. 36번인데요. 이제 헌법상 기본권 얘기인데 기본권에 관한 규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건데 이게 지금 문제가 각 조문들을 제가 가져와 보니까 다 다른 조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좀 어렵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좀 쉽게 나올 때는 쉽지만 이렇게 조문을 여러 가지에서 가져오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헌법 전반적인 걸 조금 공부를 해보는 이유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나올 걸 대비하는 게 아니고 조금 어렵게 나왔을 때.
보겠습니다. 밑에 한번 먼저 법을 좀 보죠. 헌법 제13조입니다. 1항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 이거 중요합니다. 행위 시. 이제 행위시법주의인데요.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라고 되어 있죠? 소추가 무슨 말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다. 그래서 검사가 이제 공소 제기하면 이제 법원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에 있다가 이제 검찰로 가서 검사가 공소 제기하는 것을 소추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해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이중 처벌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보시면 헌법 몇 조 읽었어 우리가? 13조.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내 설탕을 하나 당이 떨어져가지고 훔치려고 한 게 아닌데 잠깐 나왔는데 지갑을 안 가져왔나 봐. 잠깐 설탕을 한 봉 가져와서 사탕 하나 먹으려고 했는데 사탕 이게 이제 뭐가 돼요? 절도죄가 되죠. 그래서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어떤 그 법이 있는데 그 법에 절도죄를 구성을 하면은 내가 범죄가 되겠죠. 그래서 범죄로 구성이 되냐 안 되냐는 내가 그 행위했을 때 그런 법이 있냐. 그러면 사탕 하나 훔쳐도 범죄가 돼요? 절도죄에는 금액이 있나 없나? 얼마짜리 훔치면 되고 얼마짜리 훔치면 안 돼? 이런 게 있나요? 없죠. 그러다 보니까 뭐 다이아몬드 훔치건 설탕 훔치건 전부 다 절도죄가 됩니다. 그래서 행위시법주의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중처벌 금지라는 것은 내가 한번 동일한 범죄, 뭐 아까 얘기했지만 뭐 사탕 먹은 거 가지고서 이제 절도죄로 어떻게 기소가 됐나 봐요. 범죄에 대해서 한번 내가 이제 처벌을 받았어. 그럼 그거에 대해서 또 처벌을 하면 안 돼요. 한번 처벌했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중처벌 금지 원칙이 있다. 몇 조? 헌법 13조에 있다. 그 다음에 2항입니다. 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에 의해서, 말이 좀 어렵네요. 소급 입법.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법을 만들었어요. 국회에서 만들었겠죠. 국회에서 법 만들었는데 그럼 그 법률을 만든 시점이 2026년도 12월 31일이야. 근데 그 법 만들면서 10년 전에 어떤 행위에 대해서 처벌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소급 입법은 법을 만들어가지고 소급이 무슨 말이야? 과거로 돌아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소급 입법을 만드는 것은 금지되죠. 왜냐하면 내가 법률을 만들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만들었는데 그렇게 하면 이해는 가는데 만약에 뭐 한 20년 전에 어떤 행위에 대해서 20년 뒤에 법 만들어가지고 20년 전에 했던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겠다. 뭐 이런 거. 근데 그런 법이 있긴 있었어요. 소급 입법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어떤 거 있을까요? 옛날에 왜 친일파 있었죠. 그 친일파에 대해서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이라고 해가지고 친일행위 했던 사람들을 처벌하려는 법을 만든 적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헌법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에서 법 만들어서 과거로 돌아가서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해서 소급 입법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법을 만들어서 과거로 돌아가서 처벌하지 말아라. 그래서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이라고 치면 행위시법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 소급 입법은 금지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소급 입법 금지가 있고, 그런데 거기 보니까 기본권이 나오지 않아요? 참정권을 제한하면 안 되고 또 재산권도 박탈하면 안 된다 이런 말 나오죠. 그 기본권 중에서 참정권 나왔고 재산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3항입니다.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 무슨 말이야? 내 조상 중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조상의 행위지 내가 한 건 아니잖아. 자기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예전에 혹시 연좌제라고 들어봤어요? 연좌제가 무슨 말이냐면 내 조상 중에서 내 부모 중에서 혹시 어떤 뭐 친일 행위를 했다 아니면 어떤 뭐 안 좋은 이력이 있었다 그럼 그것 때문에 뭐 공무원이 안 된다거나 공무원 시험을 못 보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지금은 뭐 한다? 금지한다. 금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게
과거에 있었어요. 근데 그거 금지합니다. 되게 좋은 거죠? 이중처벌도 안 되고, 소거입법도 안 되고, 연좌제 금지입니다. 그 다음에 23조. 이건 재산권 얘기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1항부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거기에 보니까 재산권 보장은 뭐 일리가 있죠. 근데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그 2항도 읽어볼게요.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 돈이니까 막 길에다 뿌리면은 지나가는 차량이 멈춰가지고 돈을 주스려고 하다가 사고 날 수 있겠죠. 그럼 공공복리에 어긋나겠죠. 그래서 재산권 행사할 때도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하라. 그 다음에 3항입니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여기 시험에 참 잘 나오는데 이게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래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가 이제 필요합니다. 도로가 필요한데 거기 이제 집이 있어요. 도로가 있는데 여기 집이 하나 있네. 근데 도로를 또 내야 되는데, 그럼 이 집을 사가지고 국가에서 정부에 사가지고 도로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 이 집에 대해서 집을 다 오라고 할 수는 없잖아. 집을 주면 우리가 돈을 보상해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집을 뭐 한다? 뭐 수용하겠죠. 사들이는 거야. 사는 게 수용인데, 그랬을 때 이 보상이 나와.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보상을 어떻게 해주냐? 예전에 상당한 보상을 해주면 된다. 상당한 보상이다. 아니면 정당한 보상이다. 느낌이 좀 다르죠? 누가 더 좋아 보여? 정당. 응? 이 정도면 상당하지 않아? 이렇게 해서 보상을 해주면 안 되고, 정당한 보상을 해주래서 시험에서 상당한 함정을 잘 봐. 상당한이 아니고 뭐야? 정당한 보상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공공필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도로 내는 거 이럴 때 재산권을 수용하거나 사들이거나 뭐 잠깐 사용하거나 제한 또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된다 이 말이 있고요. 26조입니다. 읽어보세요.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아까 청원권이 있어. 청원권. 그러니까 내가 청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을 이제 할 수 있는데, 청원을 할 때 말로 하면 안 돼. 청원은 반드시 뭘로 한다? 문서로 한다. 어디에 써 있어? 헌법에 써 있어요. 그래서 네가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민원 넣을 거 있으면은 문서로 해.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해서 청원권이 있고, 그 다음에 2항입니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네, 그래서 심사를 또 해야 됩니다. 그냥 무시하면 안 되고, 그 다음 37조인데 이게 또 중요하네. 우리가 아까 공부할 때 기본권의 종류하면 크게 보시면 어떤 게 있어요? 뭐 자유에 관한 자유권, 또 평등에 관한 평등권, 또 사회적인 기본권인 사회권, 그 다음에 참정권과 청구권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러면 기본권의 종류를 크게 몇 가지, 한 5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 크게 보면. 그러면 인간의 기본권 5가지는 아닐 거 아니야. 뭐 신체의 자유가 있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고 뭐 여러 자유가 있을 텐데, 그런 거를 크게 봐서 뭘로 봤어? 자유권이라고 봤어. 그 다음에 인간은 평등하게 대우해달라. 무슨 권? 평등권. 사회적인 어떤 기본권에서 내가 생존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아까 뭐 사회권 있었네. 그 다음에 또 2개가 뭐야? 치에 들어가는 거.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참정권. 뭐 정치 참여한다는 게 내가 투표할 수도 있지만, 내가 직접 뭐 지방의회 의원이 되거나 국회의원 될 수도 있겠죠. 뭐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청구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럼 이거 말고 더 많잖아. 근데 그런 권리는 어디에 헌법에 다 실을 수가 없어. 그래서 뭐라고 써있냐? 그 37조 1항이 아주 중요한데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기본권이죠.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우리가 헌법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기본권들이 있는데, 여기 열거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경시하면 안 된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헌법에 없더라도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판례가 있어요. 판례가 법원에서 이런 것들은 헌법에는 없지만 헌법에 준하는 권리가 있다. 대표적으로 아까 뭐였어? 태아의 아기들, 뱃속에 있는 아기, 태아의 생명권.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알 권리가 있어. 알 권리. 좀 궁금하잖아.
사람들은 궁금해하는 게 있어. 궁금해하는 거는 좀 알고 싶은 권리가 있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걸 얘기해, 뭐 정보 공개 청구라고 해가지고 정부가 뭐 이제 어떤 계획이 있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면 뭐야, 정보 공개 청구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런 게 알 권리인데 이 알 권리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뭐에 근거해서 37조 1항 헌법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면 안 된다 해가지고 판례가 인정한 게 뭐야? 생명권이나 알 권리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헌법상 인정되는 기본권에 속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판례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에 써 있다? 37조 1항에 써 있습니다. 뭐야?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이게 주어져.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해서 판례가 뭐야? 알 권리나 생명권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2항 한번 읽어보죠.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야, 그러면 지금 이게 까만 글씨가 되어 있는데 중요하나 봐요. 37조 2항인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법률로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뭐야? 국가의 안전보장. 뭐 대표적으로 지금 뭐 국가의 안전이 좀 위태로운 상태야. 뭐 전시 상태다. 이러면은 거주 이전 같은 거, 통행의 자유 이런 거 제한할 수 있죠. 또 질서 유지야. 지금 막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통행 제한할 수 있죠. 또는 공공, 복리.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뭐로? 법률로서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야 돼. 국가 안전보장이나 질서 유지, 공공,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로서만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그럼 이 본질적인 내용이 뭐냐? 지금 잘 나와요? 아까 이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 아까 뭐였어? 10조. 응? 10조 인간의 존엄. 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또 행복, 주권. 인간으로서의 존엄, 가치 이게 이제 기본권의 기본권이잖아. 10조.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 이게 뭐냐? 인간의 존엄과 가치. 헌법 10조죠. 헌법 전체를 지배하는 최고의 원리이자 헌법 이념의 내용이 돼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약간 보니까 딱 들어도 느낌이 막 전율이 오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우리가 좀 공부하는 이유도 뭐야? 행복을 추구하는 이유가 뭐야? 인간으로서의 내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 이 존엄성을 좀 갖고 싶어 하는 거잖아. 이 존엄 가치. 이게 바로 기본권 중에 기본권. 헌법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이다. 몇 조 헌법? 10조. 이게서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 그래서 혹시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법률로서 제한을 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할 것이며 이유도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할 때만 할 것이며 혹시 제한을 하더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 바로 뭐야? 인간의 존엄 가치를 침해할 수는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37번 문제 한번 보죠. 헌법상 기본권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네, 옳은 거 어렵죠. 4개 지문 중에서 하나가 옳은 겁니다. 보죠.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하는 현행 헌법상 재산권의 보유 및 행사는 절대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이 세상에 절대 보장은 없습니다. 사유재산 제도니까 내 돈이니까 내가 막 쓸 수가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아까 재산권을 행사할 때도 뭐야?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써라 이렇게 썼죠. 내가 내 돈이라고 막 길거리에 뿌려가지고 교통사고 일으키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2번 지문입니다. 주관적 공권이 아닌 전통적으로 형성된 기존 제도를 헌법이 특히 보장하는 것을 기본권 보장이라고 한다. 이거 처음 들어보는 거죠. 그 기존 제도를 헌법이 보장하는 것 밑줄 한번 쳐볼게요. 기존 제도를 보장한다. 그 제도 보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또 배워볼게요. 제도 보장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 3번. 기본권의 내용상 분류에 의하면 근로의 권리는 청구권적 기본권에 속한다. 아까 우리가 먹고 살고 교육받고 하는 게 다 사회권이죠. 그래서 근로의 권리는 뭐야? 사회권적 기본권, 사회권입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는 달리 행복 추구권, 평등권, 참정권은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지금 보시면은 아까 10조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잠깐 볼게요. 그 37조 아까 2항에서 제가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했죠?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뭐라고 했어요?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고 했는데 여기 10조에 나와 있어요. 10조. 근데 10조에 보시면 10조 아까 보니까 두 가지 얘기 있죠.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다음 행복 추구권이 있는데 행복 추구권은 그 뒤에 들어왔어요. 누구 거라고? 미국께 좋아서. 그 미국은 행복 추구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두환 정부 시절에 그걸 싹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건 뒤에 추가된 것이고 10조의 가장 기본 핵심은 뭐야?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인데 그거를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인간으로서 존엄 가치 10조에서 그 처음에 등장했었던 거 그럼 우리 수험생 인간으로서 존엄 가치는 어느 나라에서 가져왔을까? 우리 헌법은 다 이제 외국 거 가져왔거든요. 어느 나라에서? 우리 헌법은 주로 어디 거를 가져와서 만들었을까? 독일. 어디라고? 독일이야, 독일. 독일은 인간의 존엄 가치를 왜 이렇게 강조했을까? 독일하면 뭐가 떠올라? 세계대전. 세계대전. 맞아요. 그것 때문에 인간 존엄과 가치에 대해서 아주 많은 연구를 했던 나라야. 근데 미국은 이제 아무래도 그 신세계 발견하면서 들어왔던 거잖아. 그 이민자들의 나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복 추구권이라는 게 헌법에 있는데 인간 존엄 가치가 이제 우리 그 헌법의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침해할 수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법률로서도 제한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나머지 애들은 다 뭐야? 법률로서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로서도 제한할 수 없는 건 뭐야?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가치라고 했는데 그게 누구냐? 10조에 있는 그 첫 번째 있던 건 누구야?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좀 어려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좀 어려운 게 누구냐면 그 2번이잖아요. 그 2번 설명을 밑에 써놨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제도 보장이 뭐냐? 헌법에서 제도 보장과 기본권 보장은 서로 구별되며 각각 고유한 기능을 갖는다. 제도 보장은 특정 제도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기본권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주관적 공권이 아닌 일정한 객관적 제도, 법, 사회, 정치, 경제, 문화를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당해 제도의 본질을 보장하려는 것. 그러면 제도 보장이 있고 기본권 보장이 있어요. 기본권 보장에 대해서 아까 좀 계속 강조한 게 뭐였어요? 기본권일지라도 필요할 때 한해서 법률을 제한할 수 있죠. 근데 그 이유가 뭐였어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무이고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제한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권 중에서 제한할 수 없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인간의 존엄과 가치고 나머지는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도 보장은 어떠한 제도를 보장하는 거야. 어떠한 제도. 그럼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 제도가 있어 없어? 있죠. 근데 이거를 이제 보장해 주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혼인 제도가 있어요? 혼인 제도도 보장하는 거야. 그래서 혼인 제도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부 일처제니까 처벌되면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제도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느낌인데 다시 한번 2번 해보죠. 주관적 공권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 주관적 공권. 주관적 공권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일까? 공권. 그러니까 공적인 권리잖아. 근데 주관이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야. 뭐 대표적으로 이제 기본권 같은 거 생각하면 되겠지. 그 기본권 주장을 내가 정부에다 국가에다 할 수 있는 건데 뭐 대표적으로 뭐야 주관적 공권하면 내가 정부한테 뭐 나의 정치 참여할 수 있는 투표권을 보장해달라는 거야. 참정권. 주관적 공권이죠. 그러니까 내가 정부한테 주장할 수 있는 공적 권리인데 이런 참정권 이런 것들이 전통적으로 있는 건데 주관적 공권이 아닌 전통적으로 형성된 기존 제도 뭐 결혼 제도든지 이런 거 헌법이 특히 보장하는 것을 뭐야? 제도 보장이라 한다. 그래서 거기서 기존 제도를 헌법에 보장한다. 그 말을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뭐야? 제도 보장이고 주관적 공권 어떤 뭐 참정권 이런 걸 보장하는 건 이제 기본권 보장이라 합니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38번 읽어볼게요. 청구권적 기본권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청구권적 기본권, 그러니까 줄여서 청구권이죠. 그러니까 청구하는 거니까 누구한테 청구한다. 그거 써 있는 게 뭐야? 재판 청구권, 국가배상 청구권, 또 청구하고 비슷한 게 뭐야? 청원권이죠. 참정권은 아까 우리가 기본권 5가지 중에서 뭐야? 자유권이 있었고, 평등권이 있었고, 사회권, 또 참정권 또 별도로 있었죠. 그래서 참정권은 별도의 또 권리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39번입니다. 청원에 대해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건데, 이 문제는 지금 헌법상 이렇게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청원법이 또 있어요. 밑에 잠깐 볼게요. 그 국회법이 또 나오네요. 국회법 123조 청원서 제출. 아까 청원에 대해서는 그 헌법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 문서로 해라. 그 다음에 국가는 심사를 해야 되겠죠. 잠깐 볼까? 앞으로 와서 26페이지. 그 청원에 대한 얘기가 26조에 있습니다. 1항과 2항을 눈으로 보시고 봤나요? 그 다음 다시 39번 문제. 밑에 국회법 제123조 청원서 제출인데 1항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의 무슨 의원이야?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국회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 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서 청원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뭐 의원 소개받는 게 제일 빠르겠죠. 아니면 이제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 동의를 받아서 국회에다가 청원서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원법이 있는데 거기 5조 청원할 수 있는 사항이 있죠. 그 다음에 6조 청원 처리에 예외가 있는데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5조 한번 읽어보죠. 청원은 어떤 거 청원할 수 있을까? 국민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청원기관에 청원할 수 있다. 네, 1호. 피해 구제. 내가 정말 피해가 심한데 이런 걸 좀 구제해 주세요. 청원할 수 있습니다. 2호.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내가 알고 있는 그 공무원이 비리가 있어. 징계 좀 해주세요.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3호.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거기 보니까 헌법은 개정 폐지 안 되죠. 법률이나 뭐 대통령령 이런 명령 같은 거. 그 다음에 의회에서 만든 게 아까 뭐였어요? 조례. 그 다음에 뭐 시장들이 만드는 게 뭐야? 규칙. 이런 것들의 제정이나 개정이나 폐지까지도 청원할 수가 있습니다. 4호.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이러이러한 시설이 좀 필요하다. 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걸 청원할 수 있고요.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게 청원하는 게 보통 내가 이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해서 뭐 피해 구제나 어떤 공공제도나 시설의 운영까지 이해가는데 누구누구를 징계 요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까지도 청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문서를 합니다. 그 다음 6점입니다. 청원 처리 예외인데 청원 기간의 장은 청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럼 대표적으로 국회에다가도 청원할 수 있다 그랬죠. 거기 아까 국회법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청원 기간의 장이니까 뭐 국회의장 같은 경우 생각하면 됩니다. 이 청원을 이제 받은 사람들이야. 받은 기관. 청원 기간의 장은 청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보니까 국민이 청원을 했는데 처리를 안 한대요. 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대요. 대표적인 게 뭐냐? 기밀사항이야. 1호. 그 다음에 이후에 보니까 감사나 수사나 재판, 행정, 심판, 조정, 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나 불복 또는 구제 절차가 뭐야? 진행 중이야. 그래서 굳이 청원 처리하지 않을 수 있겠네요. 3호, 4호를 보니까 이게 허위로 했어. 허위로. 그러니까 허위로 누구누구 징계해 주세요. 뭐 이런 거. 또 허위로 어떤 국가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 이런 거를 하니까 당연히 처리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5회 보니까 프라이버시 아니면 상인 간의 권리관계 이런 거를 법원에 가서 따져야지 왜 가져왔어. 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호 한번 읽어보죠. 청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 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제가 볼 때 그 청원기관의 장에 대표적으로 드는 게 뭐겠어. 뭐 얘기하는 내용이 이렇게 명확하지가 않은데 이러면서 처리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애매한 것들이 있습니다. 6호에 보니까. 그래서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여기까지 공부했는데 지금 39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옳지 않은 겁니다. 보죠. 1번.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반드시가 이상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됩니다. 헌법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 법률의 제정은 청원할 수 있으나 법률의 폐지는 청원이 불가능하다. 아까 법률이 들어갔죠. 제정도 가능하고 개정도 해주세요. 만들어주세요. 폐지해주세요. 다 가능합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어렵죠? 3번입니다. 국회에 청원하고자 할 때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국회 규칙으로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맞고요. 4번입니다. 청원을 받은 국가기관은 이를 심사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할 의무를 네, 통지할 의무까지도 있습니다. 통지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40번 문제 볼 건데, 이제 청구권적 기본권을 볼 건데요. 오늘 제가 시간이 또 다 돼가지고 31페이지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은 몇 개 안 남았으니까 잘 참고 다 끝나갑니다. 보죠. 지금 40번 할 차례이죠? 청구권적 기본권인데 거기 밑에 일단 헌법 조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28조, 29조, 30조가 나와 있는데 28조에 보니까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 두 가지가 또 구분되네요. 우리 수험생 형사와 민사의 차이점이 뭐야? 개인 간의 뭐 재산 돈에 관한 분쟁, 뭐 권리 분쟁은 뭐야? 민사 사건이죠. 형사 사건은 뭐야? 형법상의 죄질 어떤 거 뭐 절도나 뭐 강도 이런 것도 생각하면 됩니다. 형사 피의자니까 의심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형사 피의자라는 말은 언제 써요? 경찰서에 갔을 때 수사기관에서 쓰는 건 뭐야? 의심된다. 형사 피의자죠.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검찰 넘겨서 법정에 섰네. 검찰이 기소를 했나 봐요. 법원에 가 있으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피고인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형사 피고인인데 지금 보니까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서 중요한 게 일단 형사건이니까 일단 구금이 됐나 봐요. 구금이니까 뭐 구치소에 가 있나 봐요. 구금되었던 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만약에 우리 수험생이 내가 죄를 진 것도 아닌데 오해로 인해서 형사 피의자 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다가 혹시 석방이 되는 경우 있죠. 억울해 안 억울해? 엄청 억울하겠죠. 이 억울함을 어떻게 풀 수가 없을까 하는데 법이 있네. 헌법에. 한번 보죠.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불기소 아니면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수사기관에 가서 검찰로 넘겼는데 검찰에서 야 이거는 뭐 기소할 거리가 아니야 해서 뭐야? 이 사람이 불기소가 된 거야. 검찰에서. 그러니까 형사 피고인까지 안 간 거고 형사 피고인으로 법정에 섰는데 법원에서 뭐야? 이 무죄 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석방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형사 피의자로서 구금됐다가 불기소. 형사 피고인으로서 법원에 갔다가 판사가 무죄 판결. 그럼 뭐가 돼? 석방이 됐겠지. 이 말이야. 그래서 무죄 판결을 받은 때 그 말은 이제 집에 간 거죠. 석방된 거니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가의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요게 이름이 뭐냐면 형사 보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 했다고? 형사 보상 청구권. 거기 그렇게 써 있지 않잖아. 근데 형사건으로 들어갔다가 풀려났어. 근데 그 재밌는 게 거기 정당한 보상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 요거를 이제 줄여서 뭐라고 한다고? 형사 보상 청구권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고의나 과실이 없었더라도 억울하게 구금되거나 처벌받은 경우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 야, 그러면 거기 보니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슨 수사기관에서 잘못을 했거나 고의가 있는 거죠. 또는 과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의가 무슨 말이야? 일부러. 저 새끼 한번 잡아드릴까? 재밌을 것 같은데 고의. 그 다음에 실수. 실수가 과실이야. 실수로 이 사람을 구금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불기소, 알고 보니까 무죄. 집에 간 거 석방된 거지. 그랬을 때 고의나 과실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을 처벌을 하면 되잖아. 근데 이것이 뭐야? 없더라도. 그러니까 고의나 과실 이런 게 없어도 억울하게니까 수사기관에서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억울하다는 말은 약간 느낌이 어때?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거짓 신고를 할 수 있겠지. 억울할 거 아니야. 나 아닌데. 그렇더라도 이 사람이 이제 석방이 됐어, 일단. 그랬을 때 일단 보면 구금되었다. 되게 힘들었을 거 아니야. 내가 죄진 것도 아닌데. 석방됐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돼요. 이게 뭐 형사보상 청구권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좀 헷갈리는 게 30조하고 헷갈리면 안 돼. 형사보상 청구권은 형사 피의자, 형사 피고인만 해당이 되는 것인데 30조 한번 읽어볼까요?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피해를 받은 국민은 이게 무슨 말일까?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해서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이야. 그럼 타인의 범죄 행위니까 다른 사람이 범죄 행위를 저질렀지. 근데 그것 때문에 나한테 뭐야? 생명, 신체에 피해를 받았어. 쉽게 얘기해서 다른 사람이 막 누군가를 이렇게 해하려고 해서 내가 좀 그 사람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다쳤네? 이럴 때 있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피해를 입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었네. 이런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가로부터 뭐 보상은 아니지만 뭐야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이게 뭐냐?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구조 청구권. 야, 내가 오타 없을 줄 알았더니 하나 있네. 하나 있지.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이라고 하는데 주의할 것은 재산상의 피해는 해당이 안 돼.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피해야. 그러니까 생명, 신체니까 내가 만약에 병원에 갔다 이거지. 병원에 갔다. 근데 내가 누구 도와주다가 내 핸드폰이 박살났네. 그거 보상해달라고 할 수는 없어. 내가 생명이나 신체니까 내가 막 너무 막 몸이 안 좋아, 아파. 병원에 갔을 때 이럴 때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거기 보면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만 해당이 되지 재산 피해까지는 구조해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지금 센 게 형사 보상 청구권은 형사권이지. 그다음 범죄 피해자 같은 경우는 생명, 신체만 피해 입은 거를 구조해달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재산상 피해를 구조해달라고 할 수는 없다. 그게 시험 잘 나오고요. 그럼 남은 건 이제 29조입니다. 야, 이 29조도 참 중요한 건데, 우리 수험생 혹시 행정법 공부할 때 국가배상법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본 거. 국가배상법은 또 뒤에서 한번 배울 건데, 어차피 이제 끝나가니까 좀만 참아볼게요. 일단 국가 배상이니까 느낌이 어때? 국가가 배상을 하라. 약간 느낌이 좀 좋아요. 그러면 피해 입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두 가지가 있어. 국가배상법 2조가 있고 국가배상법 5조가 있는데 2조는 뭐야? 공무원이 잘못을 했을 때고 그 다음에 5조는 영조물이야. 영조물 피해인데 쉽게 얘기해서 영조물이라는 게 국가가 관리하는 거거든. 국가나 지자체. 그럼 국가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만약에 신호등이 있다고 하죠. 신호등 있지. 신호등에 파란불 있으면은 지나가잖아. 근데 신호등이 망가져가지고 파란불인데 이게 어느 기간 동안에 파란불이어야 되는데 갑자기 빨간불이 확 바뀌었어. 그 차는 모르고 확 지나가다가 사고 났다. 신호등이 이상이 있는 거죠. 그 신호등 이상이 있는 건데 이 신호등 관리하는 게 국가거든. 지자체는 국가란 말이야. 그럼 이 신호등 때문에 내가 다쳤어. 그러면은 신호등한테 보상해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 신호등 관리하는 뭐야? 국가한테 배상해달라고 할 수 있어. 이해가지? 아니면 국가가 관리하는 도로. 근데 도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도로 관리를 제대로 안 했네. 그래서 홀이 있네. 홀. 근데 홀을 내가 모르고선 가다가 사고 났어. 그러면 그 관리 주체가 보니까 국가야. 뭐 고속도로야. 이러면은 국가한테 배상해달라고 할 수 있어. 뭐 도로한테 해달라고 할 수 없잖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 그러니까 실수 중에서 아주 중한 실수를 했나 봐.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을 했을 때 공무원이 월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 공무원이 어떤 고의나 중과실 때문에 피해 입은 사람이 있으면 공무원의 아버지가 누구야? 국가잖아. 그러면 공무원한테 배상해달라고 하기보다는 누가 편해? 국가가 편하지. 그래서 공무원의 고의 중과실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국가한테 국가 배상해달라고 할 수 있어.
여기까지 이해갔지?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는 게 헌법에도 국가배상에 대한 얘기가 있거든? 근데 주체가 달라. 잠깐 볼게. 29조에 보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그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공무원이 직무를 행하면서 고의나 중과실로 어떤 불법행위를 해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 이 법률이 바로 뭐야? 국가 배상 법률이야. 그래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 나와요. 헌법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다가 정당한 보상을 청구하라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국가배상법에 가면요, 특이하게 국가 또는 뭐라고 나오냐면 지자체라고 나와, 이게. 그럼 누가 넓은 것 같아? 그 헌법은 되게 두루뭉술하게 써있단 말이야. 되게 좀 헌법이 제일 높은 법이니까. 그래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라고 나와 있지만 구체적으로 공공단체가 누구냐 이렇게 해보니까 법률에 가서 뭐라고 써있다고? 지자체라고 돼 있어. 그래서 실제로는 뭐야? 지자체 이렇게 명시가 돼 있다고 해서 법률하고 헌법하고 요 낱말이 좀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헌법이 중요하죠. 지금 뭐야? 국가 또는 공공단체인데 그거를 국가배상법에서는 지자체라고 명시를 했고, 또 보자. 이 경우에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 무슨 말이냐면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이 있어.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게. 경과실도 있어. 경과실. 경과실은 뭐야? 가벼운 과실이야. 우리 수험생 만약에 공무원이야. 인간이잖아. 실수해야 안 해? 하지. 하다 보니까 가볍게 실수했네? 응? 가볍게. 예를 들어서 이제 서류를 쓰는데, 영자를 하나 어떻게 실수를 안 썼어. 그래서 누가 좀 피해를 입었나 봐. 공무원이, 당신이 말이야, 가벼운 과실을 했네? 국가배상을 청구할 거 아니야?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국민은 청구할 수 있지. 영자 하나가 크잖아. 10원에서 100원, 100원, 10원은 90원 차이잖아. 근데 만약에 100억인데 영자 빼면 10억이잖아. 100억, 10억이면 90억 차이 아니야? 피해 크지. 근데 공무원의 책임도 있단 말이야. 그럼 일단 아버지인 국가가 배상해준다? 국가는 이제 뭐라고 해? 야, 이 새끼, 아들인, 자식인 공무원한테 너 고의나 중과실이 있지. 너도 좀 엿먹어봐라 해서 얘한테 구상권 행사한다고. 월급을 깎든지, 이렇게 해서 돈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절대 손해 안 봐요. 요새 엄마 아빠도 손해 안 보잖아, 그지? 줬으면 갚아, 새끼야. 이러잖아. 근데 경과실에 대해서는 국가가 공무원한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과실은 뭐라 그래? 그래. 이 정도 괜찮아. 내가 너 책임 묻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 뭐라고 써 있어? 이 경우에 공무원 자신의 책임이 면책되지 아니한다 돼 있잖아. 헌법에. 근데 이 공무원도 책임지는데 언제만?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만. 어디에 써 있다? 국가배상법에. 그래서 헌법은 두루뭉술하게 써 있어. 국가 공공단체한테 보상을 청구하라고 하고, 그다음 공무원은 책임이 면책되지 않는다고 써 있지만 실제 법률에 가보니까 공무원이 언제 고의나 중과실일 때만 책임집니다. 경과실은 그냥 됐어. 이런 거 할 수 있지.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항이 있는데, 이렇게 배워보고, 그 다음에 그 2조가 아까 공무원의 이제 불법행위인데, 2조에 보면 이 공무원들이, 공무원의 불법행위, 어떤 거? 고의나 중과실. 과실이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인데, 이 공무원의 책임에 대해서 일단 아버지인 국가가 책임 배상해주죠.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의 책임도 묻긴 하는데, 2조에 어떤 얘기 나왔냐면, 이중배상 금지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언제 나오냐면, 박정희 정부 때 나온 거야, 박정희.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 때 되게 우리가 가난했잖아요. 새마을 운동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국가배상 청구가 많이 들어오면, 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했냐면, 군인, 예비군, 경찰, 요런 사람들은요, 이중 배상 금지라고 해서 혹시 다른 데서 네가 보상받은 게 있으면 그걸로 퉁치고 국가한테 배상 청구하지 마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시험에서 우리 시험은 이제 법학 개론이니까 자세히는 안 나오는데 이 배경이 뭐냐, 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군인들, 경찰들을 좀 희생을 한 거야. 요 사람들은 다른 데서 뭐 군인연금법이나 뭐 다른 법률에 보상받는 게 있으면 국가에다가 보상 청구하지 마라. 돈도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희생을 좀 강요한 조문이 있어요. 여기 이제 뭐 위법이다 아니다 뭐 말이 많지만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거기 29조 2항에도 나와요. 그런 얘기가. 한번 보죠. 2항. 군인, 공무원, 경찰 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거기 보니까 군인 나왔죠. 뭐 군대에서 있는 또 군무원들 나왔고 경찰 공무원도 나옵니다.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 뭐 대표적으로 뭐 예비군입니다. 예비군. 뭐가 있다고? 예비군들. 예비군 훈련 받다가 다칠 수 있죠. 그러면 국가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도 뭐야? 이중배상 금지 조항에 걸립니다. 읽어보자. 전투, 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여기에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항이 있는 게 나라가 좀 돈이 없을 때인데 지금은 돈이 좀 있잖아. 근데 또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 정도 기억하시고. 그래서 좀 헷갈리는 게 형사보상 청구권이 몇 조? 28조고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이 30조잖아. 헷갈리면 안 됩니다. 보죠. 40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청구권적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청원은 구두로서 할 수 있다. 청원은 문서로만 한다니까. 바로 틀렸어. 네. 재판 청구권에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된다. 네. 형사보상제도는 국가의 무과실 책임을 규정한 것이다. 여기 좀 어려운 말이잖아요. 아까 28조에 보면 형사 피의자, 형사 피고인 그 얘기 나왔죠? 그래서 과실이 없더라도 억울하게 구금되었다가 나왔으면 석방됐으면은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무과실 책임이다. 국가가 뭐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억울한 사람은 형사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 4번. 헌법은 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 구조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건 몇 조 얘기하는 거야? 30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핸드폰 깨진 거는 구조 못 받고요.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피해, 그래서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한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만 구조받을 수가 있다. 그것도 좀 잘 나옵니다. 41번 갑니다. 청구권적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청원할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해야 한다. 이때 법률은 청원법이라고 있는데요. 문서로 해야 됩니다. 문서 맞고요. 2번. 형사 피고인과 달리 형사 피의자에게는 형사보상 청구권이 없다. 아까 헌법 보니까 형사 피의자, 형사 피고인 둘 다 형사 보상 청구권이 있습니다. 답은 2번이고, 그 다음에 3번. 군인이 훈련 중에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는 이중배상이 금지된다. 이중배상 금지 조항이 있었습니다. 4번. 재판 청구권에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재판 절차에서 진술할 권리도 포함된다. 네, 뒤에 또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42번에 보죠. 헌법 37조 2항의 규정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거. 거기 보니까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 복리를 위해서 법률로서만 제한할 수 있으며 이때라도 제한하는 경우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 아까 뭐였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침해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었죠. 3번 같은 문제입니다. 세 가지 조건이 뭐야?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 복리. 이 세 가지 기억하시고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44번. 헌법상 명시되어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헌법상 명시되어 있는 권리가 아닌 거. 그럼 시험 잘 나오는 게 뭐야? 아까 태아의 생명권. 그 다음에 알 권리. 그러니까 태아가 뱃속에 있는 아이도 생명으로 존중받는 권리고, 알 권리가 있죠? 그런 것들은 헌법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헌법상의 기본권에 준하는 권리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 문제 밑에 헌법 조문 나와 있는데, 그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31페이지부터 한번 갈게요. 네, 고생했습니다.